그러니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작동됐고 대법원은 행동대장 역할을 한 겁니다. 지난 4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되던 당시 한 전 총리의 후원회를 자처하는 단체가 국회 앞 사무실을 급히 계약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는데요. 계약금을 입금한 단체가 한덕수 후원회가 아니라 세계평화군이라는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150만 원 계약금 넣습니다. 이땡준이라고. 이분이 현직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2차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4월 25일 전화를 걸어온 건 70대 남성 이모 씨. 자신을 한덕수 후원회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덕수 후원회장이에요. 한덕수가 지금 총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30일 날 발표한대. 그만둬. 그때 내가 발표 듣고 얼른 계약하려고 그러지. 그러더니 잠시 후 다시 전화를 걸어와 계약금을 방금 입금했다고 말합니다. 돈이 저기 150이 그 평화유지봉사단 돈이 여기 걸려 갔을 거예요. 이체 150만 원. 그런데 계약금 입금자 명의는 사단법인 세계평화군. 전화를 건 이 씨도 아니었고 평화유지봉사단도 아니었습니다. 같은 이름의 단체를 확인해보니 경기도청에 등록된 비영리 종교법인이 있었는데 등기부상 주소지에는 세계평화군 대신 키즈카페가 운영 중이었습니다. 세계평화군으로부터 계약금이 입금된 지 6일 뒤 실제로 한 전 총리는 대선 출마를 선언했지만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에 실패해 출마를 포기했고 해당 사무실은 계약금만 날린 채 입주까지 이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계약금 대납 경위를 묻는 MBC의 질의에 특정 종교와는 관련이 없다며 세계평화군 명의로 지인이 입금해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대엽 행정처장이 그다음에 그 주변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 의원이 또 일어나서 조배숙 국민의힘으로 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조희대 대법원장 국힘 장동혁 대표와 웃으며 인사하고 악수를 나눈다. 이게 한덕수 캠프를 계약한 계약서입니다. 지금 목소리의 주인공이 한덕수 캠프를 계약하는데 이 4월 25일 날 방금 녹취는 4월 25일인데요. 150만 원 계약금 넣습니다. 이땡준이라고. 이분이 현직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계약금 집어넣습니다. 현직 총리 시절에. 그리고 4월 25일이 중요합니다. 4월 25일 날 지금 법원행정처장님도 4월 25일 날은 선고기일이 5월 1일일 거라는 걸 몰랐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법원의 관계자도 아닌데 어떻게 4월 30일 날 한덕수가 사퇴한다는 걸 알았을까? 한덕수는 왜 4월 30일 날 사퇴한다고 했을까?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법원이 5월 1일 날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 판결을 선고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파기환송한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이런 움직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돈까지 집어넣었어요. 계약금을. 그날 4월 25일 날 계약금 집어넣습니다. 4월 4일 날 윤석열 파면 결정 됐죠. 헌재에서. 그리고 4월 8일 날 한덕수는 대선 당시 총리였으니까 대선일을 6월 3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4월 22일 날 전압 회부 결정을 하고 4월 24일 날 2차 심리하고 결정을 냈죠. 그리고 4월 29일 날 선고기일 지정하고 4월 30일 날 한덕수는 사퇴합니다. 사퇴 엠바고하고 5월 1일 날 선고 난 뒤에 한두 시간 뒤에 정확하게 사퇴 기자회견을 하죠. 그러면서 대선 출마를 이때 얘기합니다. 하지만 한덕수는 그전까지는 4월 4일 보십시오.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출마 얘기 안 합니다. 4월 8일도 아직 결정 못했다. 노코멘트. 이러다가 갑자기 출마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시점이 절묘하다는 거예요. 4월 25일 날 아까 계약했죠. 금일업에 이미 한덕수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를 제거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5월 2일 날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5월 1일 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선고하고 나서 당일날 기록을 송부합니다. 말도 안 되는 지금 빠른 절차예요. 그 다음날 파기환송심은 기록을 받자마자 사건 접수하고 나서 기일을 곧바로 지정해서 통지합니다. 이렇게 정광석화처럼 대법원도 정광석화했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을 이렇게 빨리 보냅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게 빠르게 일이죠. 그리고
5월 15일 날 파기환송심 공파기를 잡습니다. 근데 5월 10일과 11일에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를 이재명 후보가 등록한 이후에 5월 15일 날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유죄 취지로 확정 지어버리면 민주당은 후보가 없어지는 겁니다.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아니, 만약에 이번에 김문수하고 지금 둘이 남았잖아. 예, 그러니까요. 만약에 김문수가 되면 당연히 해야지. 최종적으로 되는 거고, 만약에 한동훈이 되면 안 될 수도 있단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3일날 결과를 봐야 되겠네요? 하겠네, 저 내일. 네, 이 정도로 하시죠. 예? 내일이라고, 내일. 네, 멈추시라고요. 5월 1일 녹취인데 이때 한동훈하고 김문수가 결판 나는데 다음 날 한동훈이 되면 손 떼겠다. 그런데 김문수가 되면 계약 유지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예, 김문수가 지금 후보가 됐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5월 7일, 8일 이때 막 뒤집습니다. 한덕수를 몰아붙여요. 5월 10일 날 새벽에 후보 교체하고 한덕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록하고 김문수 자격 취소하고 이 난리를 칩니다. 이 새벽에. 그러니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작동됐고 대법원은 행동대장 역할을 한 겁니다. 아까 지금 사법부 독립 말씀하셨습니까? 이 프로젝트 내에서 대법원은 하수인에 불과했어요. 어디서 함부로 사법부 독립을 얘기합니까?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창피해 하고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국민들이 이거 보실 때 도대체 대법원을 뭘로 보시겠습니까? 논리비약이 심하다고 생각하시겠죠. 국민의힘도 이 프로젝트에 하수인에 불과했으니까요. 이 대형 프로젝트의 이 검은 손을 밝혀내는 것, 그것이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정감사장에서 엄청난 장면이 하나가 연출이 됐는데 이게 지금 전혀 이슈가 안 되고 있어요. 뭐요? 계엄 선포 당시에 조희대 대법원은 계엄을 동조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 천대엽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예, 이따 그 장면 우리 종편 수기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 법원도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법원은 왜 긴급회의를 열었죠? 당연히 계엄이 만약 합법적이었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계엄에 따라야 될 조치가 있고 또 이제 사법부의 그렇죠. 작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와, 합헌 저게 그 국감장에서 굉장히 밤늦게 나온 발언이어가지고 그게 크게 지금 모든 분들이 그 주목을 안 하고 계시는데 아마 다 처음 봤을 거예요. 처음 봤어요.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저게 계엄이 합법이었다면 법원이 취해야 될 조치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법원이 이 계엄을 인식하는 인식하는 관점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번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영장이 기각됐는데 기각 사유가 위법성, 그러니까 피의자의 위법성 인식 경위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 법관의 계엄을 바라보는 시각을 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저렇게 발언하는 것, 대법원이 계엄을 바라보는 시각과 박성재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계엄에 대한 시각과 아울러 나아가서 그러면 위법성을 인식을 했는지가 논란이 되면 윤석열도 내란 당시에 위법성 인식 안 했다고 하면 무죄인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굉장히 심각한 법원의 인식입니다. 법원의 인식, 이 계엄에 대해서 법원의 인식이 엄청 이거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연결돼 있는 거야.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대법관들은 이게 위법한 계엄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를 회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희대가 12월 4일 출근할 때 이 계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말을 못 합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119 서부지법 폭동 때도 천대엽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몰라? 알아. 뭐라고 했어? 얘기해봐. 나 지금 화 많이 나 있으니까 아니, 신중하게 대답해라. 그럼 내가 대답을 할 수가 없어. 이거 뭐 마치 토시까지 틀리면 이거 혼날 것처럼.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났을 때도 천대엽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했어. 이거 완전 미친 발언이야. 이게 인식이 지금 다 연결돼 있다는 거야. 이번 박성재까지 박정호입니다. 이 판사 이름은 박정호 판사. 야, 이거